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UNH인데요. 일단은 건강보험사 시장 점유율을 보면 UNH가 1등인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요. 압도적이진 않아요. 2등은 엘리반스 헬스. 큰 차이가 안 나죠. CBS 헬스. 그래서 세 개가 빅3가 이제 뭐 약간 3위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 좀 완전히 막 이렇게 압도적 1위는 아니고요. 그 밑에 회사가 있고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이고요. 주요 경쟁사를 보면 엘리반스 헬스, 미국 건강보험 시장 점유율 2등이고 메디케이드와 상업보험에 모두 강점이 있고 CBS 헬스는 이거는 사실 익숙하죠. 그 뭐 편의점 같이 생긴 그 체인이 있죠. 근데 편의점은 아니고 약국 체인인데 그러니까 보험 부문과 약국 체인 PBM을 함께 운영한다. 종합 헬스 개혁 그룹이고 시그나 그룹, 뭐 센테스 코퍼레이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중심이고 휴메나는 메디케어 노인연금자 대상 집중. 그래서 엘리반스 헬스를 보면 전통적 건강보험사 구조에 기반해서 뭐 전방인 보험사 포트폴리오고 블루 크로스 이 브랜드가 유명한 거죠. 독점 운영 권한 미국 14개 주에서 가장 큰 블루 플랜 운영사고 자체 PBM 사업도 하고 있고요. 경쟁 우위는 브랜드 신뢰도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크로스 브랜드 신뢰와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고 지역 밀착 로컬 네트워크가 강점이에요. 특정 주와 지역사회에 밀착된 오랜 파트너십과 의료 네트워크로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정책 대응력도 좋고 의료 서비스 연계 확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험 사업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다각화 통합 확장에 따른 마진 개선 및 신규 매출을 확보했고 블루크로스 브랜드의 OS 점유율 및 가입자 기반 성장, 그 지역 기반 이게 이제 특징이고 뭐 OS라는 거는 이제 마켓 시어를 말합니다. 보험업계에서 특정 브랜드나 운영 주체가 이제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 쓰는 시장 점유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CBS 헬스는 좀 익숙하죠. 보험사와 전국적 약국 체인 CBS 파머시와 PBM 그리고 클리닉과 소매 헬스케어 서비스 등 복합 헬스케어 플랫폼이고 리테일과 인슈어런스 PBM 프로바이더 통합 모델을 구축. 경쟁 우위는 전국 9천 개가 넘는 약국 소매 진료 인프라, 생활 밀착형 의료 서비스, PBM 시장 리더십, 그리고 통합 데이터 헬스 IT 솔루션 뭐 이렇게 있고 의료 소비자와 트렌드에 최적화된 확장형 플랫폼 기업이고 전통 보험사와 차별화된 성장 예측, 보험 약국 클리닉 결합 시너지와 생활 밀착 인프라에 기반한 추가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 처방약 시장 성장, 이제 고령화, 디지털 헬스 원격 케어 등 신사업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엘리반스는 이제 블루크로스가 유명하고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CBS 헬스는 이제 진료 복합 플랫폼이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UNH 대비 강점이 뭐냐? 블루크로스 브랜드 파워 및 로컬 네트워크다. 그 정책 규제 대응력이 좋고 각 주와 직접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고 그 지역 기반 커뮤니티 케어 헬스 매니지먼트 특화. 그러니까 지역 기반한 게 이제 꽤 유명한 거죠. 블루크로스라는 브랜드로. 그 CBS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진입 장벽과 생활 밀착형 의료 인프라가 있다. 전국 9천 개 그리고 약국과 소매 헬스케어 네트워크가 있다. 그 PBM 및 약국 체인 시너지가 있다. 어, 그래서 UNH는 전국적 보험과 의료가 있다 그러면 엘리반스 헬스는 지역 맞춤 보험 커뮤니티가 있고 CBS 헬스는 이제 보험 약국 진료 복합 플랫폼이다. 그 규모 IT 다변화가 강점이에요. UNH는 그 엘리반스 헬스는 지역 밀착과 정책 대응, CBS 헬스는 리테일과 접근성 PBM 시너지다. 어,
근데 실적은 안 좋단 말이에요. 어, 엘리바스 헬스도 이제 좋지 않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비용 증가하고 일부 주정부 압력 뭐 연가 가이던스도 일부 하향을 했고 CBS 헬스는 뭐 비용 증가, 약국 부문의 성장 둔화, PBM 경쟁 심화 등등등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매수 추천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의외로 견조한 상태고 그게 이제 26년 기준으로 포드 PER이 한 9배 정도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의료비 고공행진과 정부 보험 정책 변화, 경쟁 격화, 만성질환 관리비 증가. 그래서 UNH 같은 경우에는 거대 보험과 서비스업의 복합적 비용 구조, 시장의 대표 위험회피 신호 때문에 안 좋고 엘리반스는 정부 지방보험 비중 커서 정책 변화 타격이 직격했다. CBS는 보험 소매 복합 모델의 비용 효율성 한계, 약국 사업 부진이다. 그리고 예산 축소와 근로요건 강화가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냐면 가입자 수 감소가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수익이 감소된다는 거죠. 근로요건 강화로 자격 유지가 까다로워지면 저소득층 서류 검증 절차를 통과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줄면은 UNH가 주 정부로부터 받는 보험료가 수입이 감소한다. 그리고 가입자 구성이 약화된다. 의료비 부담이 그러면 증가한다는 거죠. 건강한 가입자는 이탈 가능성이 크고 고비용 고위험 환자만 남는다는 거죠. 그 주 정부의 지급 단가 인하 압박, 예산 삭감 때문에 주 정부는 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제 지급액을 낮추려고 한다. 그 행정 비용이 또 증가한다. 근로요건 검증 보고조차를 강화하게 되면 이제 뭐 운영 비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 감소와 행정 비용 증가가 돼서 마진이 압박이 있고 중장기로는 일부 주에서 철수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 자, 건강 가입자가 그럼 왜 이탈하냐? 근로요건 총적 증빙이 부담이 되는 거죠. 새 법안에 따라 6개월마다 근로 또는 구직 활동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제 보험을 뭐 굳이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이탈하는 거죠. 민간 보험으로 직장. 그래서 필요성이 낮아 이탈이 용이하다. 서류 준비 증빙 행정되기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UNH가 그러면 회복성이 이제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뭐 AI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겠죠. 뭐 근데 어쨌든 이유를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옵텀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절반이 옵텀 사업부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옵텀 사업부의 성장성이 있고요. 규모의 경제 및 비용 관리 경쟁력. 미국 내 최대 규모 IT 데이터 솔루션 통합 의료비 관리 효율이 탁월하다. 그래서 보험 적자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시장 사업 포트폴리오로 리스크를 분산해서 특정 정책 충격에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타사보다 적다. 그래도 이제 주가는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엘리반스는 정부보험, 메디케이드나 로컬 네트워크에는 강점이 있으나 사업 구조가 보험 솔립이 심하고 옵션만큼의 신사업 성장성 분산 효과가 약하고 CBS는 약국 리테일 시너지 지향하지만 최근 PBM 소매 약국 부문 부진 보험의 부문 수익성이 UNH만큼 견조하지 않다. 근데 UBS는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그래서 UNH가 데이터 IT 진료망 기반의 사업구조 다변화와 막강한 현금 창출력, 보험의 서비스 부문의 성장성, 탄탄한 비용 통제 능력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실적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의 가능성을 갖췄다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EQ 실적을 이제 이거 제가 직접 찾아본 건데 이 숫자는 정확합니다. 요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정확해요. AI가 이제 틀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꽤 많이 증가했죠. CBS는 좀 부진하지만.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34% 감소, 19.4%, 22% 감소. 근데 이제 선행 PER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천이 나오는 거고, 시청은 이래요. 근데 이제 CBS가 이제 3등이어서 시청이 작을 줄 알았는데 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좀 낮아요. CBS가. 그래서 낮은 이유가 뭔가 일단은 올해 반기 총 배당이 약 2.37조예요. 1Q가 840밀리언, 2Q가 866밀리언. 이제 직접 찾아봤어요, 제가. 어, 실제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보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구조조정과 현금 흐름 약화,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해 자사주 매입을 축소하고 있고 배당은 유지 또는 소폭 증대하는 선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UNH가 EQ가 이제 박살이 났죠. 반기로는 11.3% 매출 증가, 영업이익 9.7%.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대신에 그게 있어요. 그 가이던스를 나쁘게 불러서 이제 주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제 최근에 물론 좀 올라왔지만, 근데 이제 하향한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오면 이제 그거를 뭐 컨센 대비 초과하는 실적이다. 이제 이렇게 미국 기업은 IR 할 때 그런 어, 테크닉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적이 좋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고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을 했다. 그래서 비용 구조 의료비 급증 원인이 그게 이제 문제다. MCR 메디컬 코스트 레이시오가 예년 86.5%였는데 89.25%면 3% 가까이 늘은 거죠. 예상보다 진료 빈도 단가 고비용 시술 증가가 됐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 뭐 좋은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제 회사가 이제 뭐 프로세스 혁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뭐 주주원 2분기는 45억 달러. 경영진은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뭐 잘하겠다. 그래서 주주환원 규모를 살펴보면 이것도 숫자가 정확합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했고 작년에는 160억 달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일까요? 한 20조쯤 될 거예요. 275빌리언에 작년은 어, 5%가 좀 넘으니까 상당히 높은 거였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1분기에는 50억 달러를 했어요. 배당 플러스 자사주고 2분기는 45억 달러, 그러니까 95억 달러를 했어요. 꽤 많이 했죠. 그 연간 예상이 120억에서 130억 달러, 그러니까 12빌리언 정도 보는 거죠. 그러면 275빌리언이니까 5%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뭐 5%쯤 되겠죠.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이 당연히 높아야겠죠. 근데 뭐 주주환원이 높으니까 뭐 사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내부자가 하도 많이 샀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리고 의료비 폭등과 보험 손실률 상승의 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23년 하반기부터 24년, 25년까지 급가속을 보이고 있어요. 그 MLR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손실률이.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과 단가가 모두 급증을 했다. 2024년 의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16에서 17% 폭등을 했다. 23년 하반기 이전에는 급격한 현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진료 수요 이용이 급증을 했다. 이게 노년층이 팬데믹 이후에는 미뤄온 거를 이제 했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뭐 보복 소비 막. 근데 이제 진료도 보복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인의 외래 진료 고가 시술이 폭등을 했다. 이제 고가 뭐 검사 이런 거겠죠. 그래서 24년, 25년에는 진료 횟수 및 집중도가 예상을 2배 가까이 상회를 했다.
그 고비용 서비스 약품 사용이 확대가 됐다. 그리고 제도 정착 비용 변화. 24년 전수 산정에서 손실률이 안 좋아졌다. 수가를 삭감했고 리스크 점수 산정에 따른 수가가 삭감됐고 보험사 수입 둔화로 손실률이 안 좋아졌고 고위험군 집중화로 원가 부담이 상승했다. 이제 비싼 검사나 뭐 이런 거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했다. 그래서 의료비 폭증, 보험 손실률 급등은 23년 하반기부터 24년 들어 가파르게 심화된 현상이고 22년까지의 완만한 증거와 달리 23년, 25년은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 의료보험 업계 전체에 구조적 충격을 주고 있다. 요게 좀 중요하죠. 구조적 충격이다. 주요 원인은 고령화, 보복진료. 보복진료면은 이제 이거는 좀 지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고가 서비스 약물 확산, 정책 구조 변화, 인건비. 근데 일단은 뭐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보험사 때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기업도 어떤 대응책을 마련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두고 보면서 분기별로 하면서 이제 단기 투자로 한번 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막 이제 폭등하고 뭐 그럴 만한 주식은 아니죠. 섹터 자체가 이것도 이제 내수 기업이죠. 미국에서 내수 기업이지만 이제 내수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큰 수익은 안 나도 어떤 방어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